아닌 국경 38선은 북괴의 기습남침으로 허물어지고 전쟁에 휘말린 강토는 잿더미가 됐다. 응징의 칼을 뽑아든 아군이 38선을 넘어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통일을 눈앞에 둔 때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했다. 1950년의 겨울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과 쓰라린 후퇴의 절망이 서로 엇갈린 계절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물론 그 다음에 수도 탈환의 작전의 성공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2단계에 들어와서 북진이라는 것이 시작되죠. 근데 물론 북진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중공군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한국 전쟁의 성격이라는 것이 아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낙동강 전선을 돌파한 아군은 걷잡을 수 없이 붕괴하기 시작한 북괴군을 뒤쫓아 38선에 이르렀다. 제일 먼저 38선을 넘어선 부대는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던 국군 제3사단이었다. 원산으로 진격하던 도중 국군은 북괴기를 들고 나와 환영하는 한 농부를 만났다. 이 밖에도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전쟁의 아이러니가 잔혹한 6.25의 그늘에는 얼마든지 깔려있다. 이따금 적의 패장병들과 사격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국군은 웬만한 적군의 잔당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10월 10일 국군 수도사단과 3사단이 원산에 돌입했다. 수도사단장은 송여찬,
소련으로부터의 해상 지원을 받던 원산을 장악함으로써 적의 병참선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전투가 스쳐간 시간은 어디서나 똑같이 황폐한 모습이었다. 패주하던 적이 마지막으로 핥히고 간 비극의 학살 현장. 수백 명씩 동굴 안에 생매장되어 떼죽음을 당한 선량한 주민들. 인간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공산당의 만행. 자식을 빼앗긴 어머니, 남편을 잃은 부인. 누가 이 고통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동남중 무차별 집단 학살된 비전투원인 우익 인사들과 그 가족의 숫자는 12만 9천 명에 이른다. (10월 27일에는) 평양 탈환 시민대회와 유엔군 환영 시민대회가 김일성 광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시민들의 환호에 답하여 이 대통령은 상기한 어조로 다시는 남북 동포가 헤어져 살지 말자고 다짐했다.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전개된 투항하라는 권고 방송과 전단은 패주하는 적에게 심리적으로 더욱 큰 타격을 주었다. 일선의 최선두까지 확성기를 가져가 귀순을 종용하는 공작대원들. 숨어있는 적뿐 아니라 산간에서 방황하는 피난민들을 안전지역으로 유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전쟁은 바야흐로 막바지에 다다른 듯한 느낌이었다. 10월 15일 태평양의 웨이크 섬에서 만난 트루만과 메가더는 통일이 된 후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의논했다. 트루만은 중공이나 소련이 개입해올 가능성에 대해 메가더에게 물었다. 메가더는 개전 초기라면 몰라도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만약 중공군이 내려온다고 해도 평양도 오기 전에 미 공군이 박살낼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6일 오후 국군 육사단 7연대가 드디어 압록강에 도달했다. 우리 군인들도 처음엔 그저 참 남북통일 했구나. 이거 뭐 남한으로 태어나서 참 남북통일 하고 나니 여기서 무슨 더할 죽어도 무슨 뭐 유한이 있으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특히 느낀 것은 밤에 잠을 자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상하다 하고선 바로 강가에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보니까 그때는 밤이 아닙니다. 어두운데 만주 쪽을 바라보니까 그 개짖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야, 참 이국의 개짖는 소리 듣는 그게 좀 다릅니다, 기분이. 그래서 저 이국을 바라보는 소리가 보쳐서는데, 우리가 40년 만에 처음 우리가 남북 통일한 젊은이들이 보쳐 쓰는구나. 조국 3년 만에 안태를 해서 쓰는구나 하고선 참 이렇게 남북 통일이 됐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정말 여기서 정말 뭐 죽음을 각오하고선 나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잘못하셔서 나라 잃은 그런 만국에 비근 오지 않겠는가 해서 꼭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정말 그런 한마음 한석을 써서 결국은 단결하고선 나라를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보다 조금 뒤져서 동부에서는 미군 17연대가 압록강변의 해산진에 닿았다. 압록강 부근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올라간 미 병사들에게 공중 투하되는 보급품들. 압록강에 도달한 미 병사들은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크리스마스를 고국에서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다. 워커 8군 사령관조차 미군이 한반도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탄약만으로도 남은 전투는 충분하다면서 탄약 보급을 중단해달라고 메가더에게 건의할 정도로 종전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이미 중공군은 이보다 훨씬 앞서 전초 부대를 압록강 너머로 보내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중에 아군에 붙잡힌 포로들 중에는 북괴 폐잔병과 함께 상당수의 중공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린 소년과 늙은이에 가까운 장정도 섞여있는 포로들의 차림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거지대에 가까운 남루한 차림이었다. 동부 산악지대의 적 포로들을 부산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두 원산으로 집결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 중에는 여자들도 섞여 있었다. 이때까지 우리가 꿈이 많죠. 우리 한국 측에서는 물론 전쟁도 곧 끝날 것이고 또 꿈만 꾸어던 그런 통일이라는 것이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꿈. 또 미국 측에서는 거의 Home by Christmas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이제 자기네 군대를 한국 전쟁에서 빼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다 끝났다 하는 이런 꿈. 그리고 또 그런 포부. 물론 그런 것이 이제 중공군이 대규모로 적극적으로 한국 전쟁에 투입됨으로써 이제 다 부셔지는 것이지만 또 그런 말미암아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야릇한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지금 오늘날 우리 역사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때 그 상황, 한국 전쟁의 새로운 상황, 그것이 이제 훗날의 월남 전쟁을 예상시키는 그런 일종의 묘한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전에 참전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압록강을 건너서 공격을 못한다는 이러한 야릇한 그 전쟁. 그리고 흥남 철수, 평양 철수 작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마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미국의 무적의 군대라고 하던 해병대가 철수를 하고 이러한 비참한 영상을 미국의 퍼블릭 대중들이 보게 되고 또 우리대로 이남으로 향하는 수백만의 이북 시민들, 우리 동포들, 어떤 사람은 발로서 걸어서 민주주의를 택했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생각해 볼 때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국 전쟁의 그 단계로부터 우리에게는 점차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해야 해결돼야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공군의 무리가 쳐들어왔다. 장진호 부군의 미 해병대는 깊은 산악에 둘러싸인 곳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유엔군은 이제와는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포위된 미 해병은 가지고 빠져나가기에 불편한 장비를 불태우거나 부셔버렸다. 병사들은 모진 겨울 추위를 헤치며 쓰라린 퇴각을 해야만 했다. 공중 지원을 받으며 퇴각은 계속됐다. 한편으로는 싸우며 또 한편으로는 퇴각하는 쓰라린 행진이 보름이나 계속됐다. 매서운 겨울 북풍이 이들을 더욱 괴롭혔다. 심지어 난 하도 추워서 우리 미군 병사들이 많이 얼어 죽었어요. 첫째는 식량을 못 먹어서 식량 보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지쳐서 죽고, 그 다음에 동상 따라서 동상이랄까 얼어서 많이들 죽고. 다행히 중국 놈들 전대에서 나오는 미숫가루, 콩가루 이걸로서 눈에다 비벼가지고 먹으면서 연명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된 게 곧 죽어도 이 미군들은 또 그런 건 입에도 안 돼요. 그저 어쩌다 커피가루나 있으면 그걸 눈에다 녹여서 그저 데워 먹으려고나 그러고, 그러면 굶으니까 그 사람들이 견뎌 나갔어요. 게다가 다리들이 참 멀죠. 그 참 비참한
저는 참 전쟁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 중공군들 체원을 제해서 덜 식은, 곧 숨은 끊어졌지만 덜 식은 시체를 한 두고 갖다 놓고 그 가운데 끼어서 내가 잡니다. 그렇게 자면 뭐 추워서 잠이 오질 않고, 나중에 떨려서 이렇게 깨보면 또 그게 벌써 숨이 끊어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얼어서 또 두릉태거지 빳빳하면 또 다른 놈 또 갖다 놓고, 뭐 질비한 중공군 아군 이제 섞어서 이제 막 나가 잡아졌으니까 뭐 도리가 없어요. 추위에 얼어붙고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은 흥남에 도착했다. 철수 작전을 위한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군은 뒤쫓아오는 중공군을 향해 맹렬한 포격을 가했다. 철수 소식을 듣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부두로 몰려들었다. 그것은 실로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다. 배가 모자라서 몰려든 주민들 중 수만 명이 항구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한 가족끼리도 서로 떨어진 채 생이별을 하게 된 비극도 많았다. 유엔군은 적에게 이용당할 것이 분명한 공장과 시설들을 철수하기 전에 모두 폭파시켰다. 부두와 창고들도 예외 없이 모두 폭파됐다. 그런 걸로 미뤄봐서 병사는 그 죽음의 행진이죠. 오면서 그냥 툭 하면 쓰러져 죽고 서로 그냥 심지어 자살하는 것도 수십 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길로 고토리, 하가오리, 유담리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흥남으로 나왔습니다. 흥남에 오니까 피난민들이 아우성같이 타고 있고, 거기서 저는 미소리함에 이렇게 올랐습니다마는 못 얻는 난민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눈이 훤한데, 올라타니까 조금 더 그 미군들 상견자들 그 무릎 아래 다리를 잘라서 그 바다 위로 던지는 거 보니까 아주 비참해 못 보았어요. 구두도 미처 못 배우고 그걸 전부 얼어서 썩어서 그 응급조치하는 관계네 그게. 근데 영하 22도가 돼야만 전줄천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21도 중에 집에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지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동상 걸리는 사람, 배 굶주린 사람, 애들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4일부터 이제 시설물 이제 파괴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항해하면서 제일 큰 흥남 정미공장에 이제 공장장을 제가 그
부장실 맡아봤습니다. 유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선 그 흥남 사람들 이렇게 쌀통 공급해 들어갔다는 거. 이래서 제가 유엔군 그때 민정을 했던 존슨 소령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의 부탁을 받아서 정리 공장에 복구를 했죠. 복구를 해서 약 10만 가마 이상의 쌀을 도정을 해놨습니다. 할 수 없이 후퇴할 때 불을 지르고 후퇴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이 그게 가슴 아픈 거죠. 그것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부대된 시설, 식료 공장도 이제 다 화재를 놔야 내가 지은 쌀을 내가 불 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피난 가는 사람들한테 그 쌀을 전부 들려보냈죠. 근데 쌀을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중량 때문에. 그러니까 쌀을 대파에 집어넣은 수가 있겠죠. 한 말짜리다 넣어서 전부 가는 사람 들려줬습니다. 줬지만은 그 쌀 배 위에 올라가서는 다시 또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완전히 5일가량 굶어서 먹지 못하고 그리고 거의도 이제 도착하게 된 거죠. 12월에 접어들자 평양에서도 피난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부서진 대동강 철교 난간을 결사적으로 내려오는 평양 시민들. 당시 바로 이곳에서 끝까지 철수를 도왔던 국군 정훈 장교의 얘기. 떨어진 대동교회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날파람 있게 이 원숭이나 마치 그런 동물처럼 그 강 속에 떨어진 철걸 위를 기어 건너오는 그런 광경이었는데 그러다가는 미끄러져서 물속에 떨어져 내리고 했습니다. 떨어진 사람 그때 겨울이니까 얼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는 죽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얼핏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와서 제가 우선 옥신각신하는 다리 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질서를 잡지 않으면은 다 같이 강물 속에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권총을 쏘아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거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의 대위인데 여러분과 같이 행동할 테니까 이 위에 다리를 놓고 우리 건너가서면 어떠냐 했더니 그 다리 위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이 근무하던 이용상 대위하고 같이 올려서 그 군중들을 두 패로 갈라서 물속에 한 100명, 또 물 위에 한 100명, 그리고 물속을 지휘하는 토목공사 경험 있는 사람 한 사람, 또 그리고 다리 위에서 감독할 사람 한 사람을 임명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 근처에 가서 이 나무 기둥이니 나무 판자니 이 새끼 어린이를 다 얻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냈습니다만 말하자면 이 서울 시민이 아니라 평양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자기가 건너갈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만 이 3시간 반 동안에 그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세 소리가 터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적인 장면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후부터 질서 정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것이 12월 5일 3시 15분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부인네들이 애를 돌보고 왔으니까 같이 어땠는데 어느새 너한테 모르잖아요. 그럼 또 애를 찾으려니 애를 이렇게 찾습니까? 이거 너도 같이 밀고 내려 이걸 또 까꾸리 올라가면서 이제 또 애를 찾는 사람, 애는 애대로 또 자기 부모가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모르고 그저 그 자리에서 우는 거 그저 반대로 올라가려다가 밀려댕기고 이렇게 밟혀서 사고 나고 그런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저 그런 상황이지요. 다 오는 것만 아니라 그 개중에는 또 그 반대로 애 찾고 자기 누구 찾는지 형들 찾는지 그래서 광질이고 그 광질이 들립니까?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라상이죠. 아군의 후퇴 소식을 듣고 서울에 있던 시민들이 무기를 달라고 벌기했다.
그래서 겨우 되찾은 땅을 다시 유린당하느니 차라리 싸워서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의의 표시였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후퇴의 발길은 38선에까지 내려왔다. 서울이 두 번째로 운명의 실황 위기에 놓였다. 한마는 일사후퇴. 피난 열차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울역으로 몰려들었다. 이번에야말로 적의 수중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는 자유민들의 남아 행렬. 얼어붙은 강을 건너 남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다리가 폭파되어 배를 빌리지 않고는 강을 건널 수 없었던 6.25 당시에 비하면 한강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유난스러운 추위가 오히려 다행이라 할까. 모진 겨울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끼니를 때우며 남행열차를 기다리는 피난민들. 객차는 물론 화차의 지붕 위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피난민들. 기차는 쉬었다가는 가고 가다가는 쉬면서 며칠 동안 남으로 내려갔다. 가끔 기차 지붕에서 떨어지거나 매달린 손잡이를 놓쳐 숨진 비극도 많았다. 인천에서도 흥남에서와 똑같은 광경이 되풀이됐다. 부두로 나온 사람들이 며칠이고 노숙하며 배편을 기다렸다. 공중에서 본 인천 항구. 피난민들을 실어 나르기에는 안타깝게도 배가 너무나 부족했다. 비싼 요금을 내고 민간 발동선이나 목선을 타고 남으로 내려간 피난민들도 있었다. 피난민들이 모두 떠나간 캄캄한 밤에 인천 부두는 폭파됐다. 날이 밝은 후 아픈 상처를 드러낸 인천 근교의 모습. 갈 곳을 정하지 못해 방황하다가 전투의 와중에 휩쓸려 다치거나 죽은 피난민들도 많았다.
이 장면은 안양 근교에서 재난을 입은 어느 일가족의 참담한 모습이다. 전쟁은 어쩌다 인륜도 저버리게 되는가. 차가운 들녘에 버려진 아이의 지친 울음이 잦아들고 있었다. 어둡고 괴로웠던 부산 피난 시절. 쌓이고 쌓인 피난 생활의 얘기를 하자면 며칠 밤을 세워도 모자랄 것이다. 고생도 많이 했고 배고픈 날도 많았다. 고된 피난 생활을 하루빨리 끝내고 고향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승리의 소식만을 고대했던 나나. 봄도 그리워진대 경도터리 기남간 위에 저 생각만 새로이 떴고 수없이 깔려있는 애환의 사연들이 낯설지가 않다. 휴전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우리는 휴전을 반대한다 이런 태도를 표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 대다수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이런 태도 표명을 하고 우리는 휴전을 반대한다. 그런 이유가는 이제 우리는 아직도 휴전 협정에 조인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그 6.25의 피난 생활 이런 것이 추억이 납니다. 그럼 피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피난 생활을 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나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하는 그 여러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또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 방법, 도덕관, 가치관 이런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요. 최근에 지금 우리가 국민의식 종화라든가 의식개혁운동 이런 데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가 슬기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성 이런 것이 그 피난 생활 때 많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가령 무엇인가 남이야 죽건 말건 또 나만이라도 살아야겠다. 우리 가족만이라도 살아야겠다. 뭘 얼렁뚱땅해서라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중에 점점 사람들이 적어지고 약아지고 요령만 있게 되고 재치만 있게 되고 극단적인 그 개인주의가 생기게 되고 또 이런 것을 그때는 또 미덕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또 정당화시키고 이런 것이 지금 오랜 세월을 두고 생각해 볼 때 6.25가 남긴 하나의 그 비극이 아닌가 말이죠. 전쟁 피해, 인명 재산의 그 피해 그런 거 말고도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 피술 무의식 중에 좀 하나의 상처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